지금부터 한방 방문 진료 문제점 및 불법 의료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 및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중 한의사의 방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치료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국민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심각한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신동일 서울특별시 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방문진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치료의 과학적 근거의 부족과 국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방 방문 진료의 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무균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입에 물고 고령 환자의 관절강내로 깊숙이 주사바늘을 찌르는 행위가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진료가 아니라 위해이며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입니다. 관절강내 주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입니다. 정확한 진단, 해부학적 지식, 무균술, 감염관리, 그리고 응급사항의 대응 역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금의 오류만으로도 화농성 관절염이나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술이 방문 진료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저희는 깊은 우려를 넘어 이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특히 고령, 취약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되는 의료 행위는 반드시 안정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에 관련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의료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제도와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역할과 범위의 모호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입니다. 이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재만 정책이사님, 신동일 서울시 한투기 위원장님, 대한의사협회 좌원정 부회장님 순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방문 진료 내 불법 침습 의료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방송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중 방문 진료를 나선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문 진료 현장에서 이토록 위험천만한 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아래와 같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입니다.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인 의료 행위인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료 현장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감염관리 부재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방문진료 환경은 일반 병원 내 진료실과 달리 철저한 감염관리, 무균술 유지, 멸균 장비 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무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협 한투기는 해당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공식 질의하고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혈맥 약침 시술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작금의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전혀 다른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넷째,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취지에는 10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전문자의 진단과 응급 대응책이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부 및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상.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들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JTBC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물론 이 발표 내용이 방문 진료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 방문 진료 외에 이제 레이저 미용 시술에 대해서도 이 한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 행위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 반면에 또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건 이 불송치나 불기소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벗어난 의료 행위라고 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레이저 미용 시술입니다. 네, 레이저 미용 시술. 이제 레이저라는 거를 저희는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태양의 빛의 치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가끔가다 비공식적으로 만나도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IPL이라는 이제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분명히 불법 의료 행위인데 이것이 이제 피부 성형 영역이라는 게 이제 접근성이 이제 비교적 낮죠. 왜냐하면 입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피부 리도케인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게. 그래서 국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아주 우리 JTBC 기자님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미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분들께서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레이저 자체가 영어로 해석을 하면 에미션 라디에이션이거든요. 방사능입니다. 눈 같은데 이렇게 레이저 인디케이터 같은 거 잘못 눈에 쏘이면 실명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기계를 굉장히 뭐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치료하는 경향이 있고 피부 성형에서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저희는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너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행위로 하지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자님들부터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한특위에서 적극적으로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설명하면서 같이 좀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레이저에 관련해서 제가 기자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레이저와 한의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 이런 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레이저와 한의학적인 방법과 연관성이 인과관계가 연관성이 내지는 있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대신에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보다는 이제 한의사 협회에서 주로 주장하는 자료 중에 보면은 이제 불송치 근거 이런 자료 이런 데 보면은 뭐 한의학을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피부과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레이저 시술 부분에 대해서 뭐 고주파 저주파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충분히 받는다.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하기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의원에서 많이 하지만은 한의원에서 해서 안 되는 법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이원적 의료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의학과 한의학. 이거는 근본적으로 학문의 기초가 우선 틀리는 거고 또한 치료 방침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보완적으로 각각의 면허 범위에 해당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 체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뭐 레이저라든가 뭐 엑스레이 뭐 이런 방사선에 대한 게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뭐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과학 기술이 현대의학의 기초를 두고 한 것이지, 한의학의 뭐 경혈, 뭐 맥, 거기에 진단돼서 발명된 기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의를 위한다. 위해성이 없다. 한의학에 과학하다. 이런 미명하에, 한의사협회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걸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판결이 나올 때, 행정부에서 그걸 과거부터는 다 불법으로 됐었는데, 명확하게 지금, 미루고 있어요. 또 일부 판결에 있어서는 또 약간 국민들이 모호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을 또 있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와서 사실은 한의학에서 자꾸 이렇게 현대의학 과학화를 한다고 이렇게 미명안에 그러려면 의과대학을 사실 들어오는 게 우선 첫 번째 그게 제대로 배우면 되는 거고, 일본 마냥. 일본에서는 한의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과대학 들어와가지고 전문의 따고 거기서 이제 한의학을 따로 우리 내과 외과 마냥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한의학에서는 약간 좀 그런 뭐랄까 억지를 부린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의과 교과 과정에 있더라. 뭐 배우는 거 다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망원경으로 저 하늘 전체를 본다고 그래서 다 저 전체 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인다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의료 행위라는 거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 테크닉이 늘어나면 뭐예요? 면허라는 걸 못 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왜 저 한의사들이 침구사 그게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침구사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면허가 없이 막 침을 놓는다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법적으로 갔을 때 되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정서상, 감정상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K 의료, 이런 거, 앞으로 뻗어나가겠다는데 왜 뭐 이렇게 못하게, 위해성도 없고, 근데 뭐 이렇게, 의사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데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느냐, 이렇게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의료 이원화 체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 의학과 한의학의 그 일원화가 돼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물론 그 넘어야 할 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만 침탈 의료 행위를 한다 그러면 결국 한의학에서 스스로 자기네의 학문적 기초를 부정하는 게 되고, 그리고 치료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한의학의 원리에 뿌리를 둔 과학화를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몇 가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메가불릴 때 뭐 그런 기계 있죠. 한의학에서 개발된 거. 한의학의 원리에 기초한 그 과학 문명 기기가 있어요. 그거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남의 거를 자꾸 이렇게 넘본다는 거는 스스로의 한의학의 정체성과 치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님들이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답답해서 박상원 원장님이 이제 저도 지금 막 이런 얘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저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게 밥그릇으로 자꾸 모든 뭐 기자분들이나 언론 KBS, MBC 뭐 이런 JTBC에서도 처음에 그냥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그냥 또 한 가지 팩트를 제시해 드릴게요. 교육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국제화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의 강의를 우리 의과대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죠. 2016년도에 이미 중의대에 또 한 세계 의과대학 명부에서 삭제가 됐고요. 중의대, 중국의 한의대 가리키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한의대도 2012년도에 이미 세계 의과대학 명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교육을 아무리 해봤자 우리 뭐
우리 서울대,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런 카톨릭 대학교, 뭐 이런 유수의 우리 의과대학들은요, 뭐 싱가포르 의대, 뭐 이런 대학처럼 세계 의과대학 뭐 순위도 나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예 그런 데 들어가 있질 못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서 아마 기자님들이 출발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냥 외국에서는 한의사들은 의사 교육이 굉장히 미달됐는데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지금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 그냥 본인들끼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그렇게 인증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좀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법에서 면허 제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면허라고 하는 제도 안에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도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면허 제도를 부인하는 꼴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입니다. 저 일종 보통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버스를 운전해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근데 변호사는 면허도 아닙니다. 자격입니다, 자격. 그런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배웠다고 해서 법원에 나가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리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자격입니다.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능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의료법은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의학적인 기초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들 그리고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들이라고 하는 틀을 유지한다면 레이저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의학과 한방 문제를 아마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새서 얘기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급 기자회견의 어떤 취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제 통합 돌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통합 돌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또 국민들도 기대가 크실 텐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는 이제 뭐 장애우들이 병원에 일일이 가지 않고 불편하게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어떤 돌봄과 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아마 여기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국민들께 또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이런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제 기회를 빌어서 이런 잘못된 의료 행위가 만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돌봄 서비스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나 장애우들은 상당히 이제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고 또 계신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상태는 굉장히 열악하죠. 뭐 감염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상태가 나빠지면 또 금방 그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고 또 병원에 이송이 힘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시술을 하다가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는 그런 통합 돌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런 우려를 좀 언론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 예의가 된 어떤 관절 강내 주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개원을 하면서 관절 강내 주사를 많이 시술을 했습니다만은 시술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또 시술 후에 또 감염 우려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좀 이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안 좋으면 얼른 다시 내원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어떤 주사인데 이런 통합 돌봄에서 함부로 시술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의사가 시술하기에도 상당히 걱정이 된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의사가 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또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우려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의사가 만약에 통합 돌봄에 참여를 한다면 그들이 어떤 가진 면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으나 면허 범위를 넘어서고 또 심지어는 상당히 어떤 위험한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셔서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진다면 이것은 정말 건절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왕진 방문 진료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왕진 방문 진료를 아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알으셔야 할 게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하나,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하나, 그리고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한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의사 선생님이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을 방문을 해서 한방 의료행위, 그다음에 의료행위를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왕진 방문 진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혈압, 그리고 혈당, 그리고 그 어르신이 먹는 많은 약들, 거의 10가지 이상, 뭐 20가지 이상 되는 그런 약들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약들을 빼고, 그것만으로도 환자분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의학적인 방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거의 한 뭐 반 이상 60%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의사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는 한의사랑 간호사랑 같이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한번 가게 되고 2주 후에 간호사 선생님이 따로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정부에서 또 수가를 주게 되죠.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2주 후에 갔었을 때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의학적인 방법일까 한의학적인 방법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그 면허 범위 내에 한방과 관련되어 있는 한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2주 후에 단독으로 방문하여 환자를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의료 행위를 보조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들어간다는, 장기보험료가 들어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한의사 선생님께서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랑 나가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방문진료, 왕진 방문진료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하는 제도가 필수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과 그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다학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의 그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100명이다라고 한다면 요양병원 100명 있는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재택의료센터는요. 정말로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간호사 단독 방문이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한의학적인 방법이 무언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관리, 약정리, 그 많은 약들 정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조금 논리 비약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신청하셨던 재택의료 센터는 많이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왕진 방문료와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이 사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명확한 그 여론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더 완벽하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한방 의료 행위가 왕진 방문 진료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택의료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다학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진한 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끝으로 질문 더 해주셔도 좋지만 제가 그냥 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약침 지금 뭐 이런 행위를 떠나서 그냥 우리 일반 외래에서 저희 1차 의료 진료를 저도 담당하고 있지만요. 저는 또 정형외과 공보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우리 회원들이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약침 맞고 염증 생기거나 약침 맞고 못 움직이고 또 그렇게 약침을 놓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한의대를 나와서 한 2, 3년 정도밖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친구들이 주사를 놓는 것 같아요. 주사 맞고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정형외과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약침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또 국민 정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한의사 가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한테 와서 또 해결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좀 불안한 거는 아까 경찰, 검찰 얘기도 했지만 이 잘잘못을 따질 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침 관련해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또 의협에서 불법 의료 대응팀을 맡다 보니까 이 팩트로 좀 전달하고 저는 뭐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분? 네, 좋은 또 내용들 추가로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방 방문 진료 문제점 및 불법 의료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